지금 1단원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다 풀고 채점해서 1단원은 내면 돼요. 1단원은. 그러면 오답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풀어서 낮은 것 중에 이거는 좀 오답에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별도로 좀 체크 좀 더 해서 내요. 그 다음에 뭐 맨 앞에다가 이름 써서 뭐 요것도 넣어주세요 라고 좀 쓰면은 오답 넣어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단원으로 갑시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자, 일단 맨 처음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 놓을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호가 존재하는 식 안에서 놓고 보면은 등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있겠죠. 이때 각각을 변이라고 부르잖아요. 왼쪽 변을 좌변이라고 얘기하고 오른쪽 변을 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양쪽의 변이 존재하는 식을 양변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식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넓게 두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등호가 주어져 있는 식, 등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등호가 주어져 있는 식. 그래서 부등식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물론 밑에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등식 단원, 그 다음에 수학하에서 대소비교 파트, 그죠? 그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요. 일단은 위쪽으로만 봅시다. 넓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좀 소개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등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등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정식. 자, 사실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항등식과 방정식은 차이가 뭐냐? 정의를 한번 잘 볼게요. 이름에 정의가 있어요. 항상 등호를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방정식은 뭐냐? 얘는 특정한, 이 방정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한자어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얘는 차이를 그냥 두게끔 특정한 경우만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등호를 성립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을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항상 성립해요. 뭐가? x가 뭘 집어넣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전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는 x가 아니고 다른 게 더 존재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y, 그럼 얘는 x, y 둘 다 변수라고 쳤을 때 오른쪽에서도 항등식으로 나오려면은 완전 똑같이 나와야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방정식은 예를 들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요런 식으로 생겼죠? 얘는 x에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이 등호 성립하는 x는 두 개밖에 없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쪽으로 넘겨서, 그죠? 인수분해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식을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얘가 빵이거나 아니면 얘가 빵이거나, 그래서 x는 0이거나 4인 경우예요. 또는입니다. 또는, 그죠? 둘 중에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항등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처럼 완전히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뭐 양변에 넘겨보면은 전부 다 0은 0으로 생겼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다 0은 0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항등식은 사실 문제될 게 별로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아예 그냥 미지수를 갖다가 좀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얘가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a, b, c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뭐 물론 정해져 있는 건 맞는데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라서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 미정계수법 외에는 아예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일이 항마다 개수를 비교해서 보는 거. 그럼 얘는 좌변 우변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A는 1일 수밖에 없지 않냐? B는 0일 수밖에 없지 않냐? C는 0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개수 비교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수치 대입법. 어차피 얘는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겠지. 뭘 집어넣어도 되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X에다가 빵을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좌변은 빵 나오고 우변은 빵빵 C. 그래서 C를 구할 때 간단하게 써볼 수 있어요. 뭐 물론 얘야 너무 간단한 식이니까 사실 개수비교법이 훨씬 더 편해요. 딱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수가 좀 많이 등장하는 상태, 인수분해가 좀 몇 개 돼 있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이 엄청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수치대입법으로 튀어나온 게 나머지 정리예요. 항등식을 배우는 이유 자체가 나머지 정리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나중에 인수정리로 연결이 돼요. 다항식의 해석의 핵심이에요. 인수정리.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등식 성립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근이라고 불러요. 아니면은 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근 또는 해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냐? 주어진 등식 또는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변수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뭐 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은 여러 개 변수들의 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는 뭐 변수값이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 문제는 맨날 나오면 뭐밖에 없어요? 해를 구하시오. 그죠? 근을 구하시오. 이런 거밖에 안 나오고요. 항등식 문제는 어때요?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럼 얘의 등식을 성립시키는 x값은 모든 실수죠? 얘는 실수 전체가 다 근이에요. 괜찮죠? 실수 전체가 다 근. 그래서 얘는 미정계수법밖에 문제가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허잇!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따로 용어 정의가 되진 않아요. 뭐냐면은 불능이라는 식이에요. 불능이라는 식. 자, 얘는 뭐냐면 뭐 쉽게 생각해보면 이거야. 얘는 근이 모든 실수예요. 얘는 몇 개만 근이에요. 그럼 당연히 근이 없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불능인 식은 해가 없는 식을 얘기를 합니다. 해가 없는 식. 그러면 해가 없는 식이 있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건 X에 뭘 집어넣어도 어차피 등호가 절대 성립을 못하죠. 애초에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불능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등장할 리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얘네 둘이 등식 해석의 기준이 되는 애인데 어차피 걔네 빼면은 나머지를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별로 없다. 오히려 헷갈리게 만든다. 그래서 그냥 용어 자체를 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거, 이 항등식과 관련된 거 문제 간단하게 1번 하나만 잠깐 좀 풀어볼게요. 1번
푼 친구들은 다른 거 잠깐만 풀어볼게요. 자,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으면 항등식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야만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걸 이용한다 라는 걸 항등식의 어떤 상등, 서로 상자 같을 등자.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은 상등만 보면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미정계수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저건 수투까지도 계속 연결됩니다. 그죠? 전개해서 그냥 봐보면 될 거예요. 전개해서. 오케이. 그죠? 너무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오케이. 자, 차근차근 한번 좀 볼게요. 기억은 당연히 똑같지 않아요. 얘는 무슨 식? 방정식입니다. 그죠? 기억은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전개하면은 3x-3 플러스 2니까 당연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으니까 항등식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우변을 전개해보면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쵸? 얘네들은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아예 변수 자체가 다 지워지고 1은 2만 남잖아요. 요런 게 이제 불능인 애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항등식 판별하는데 잠깐 나온 것 뿐이니까 너무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 불능에 관련된 거는.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다르죠? 그쵸? 일창의 계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방정식이에요. 불능은 아니죠. 그렇죠? 방정식.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한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1 지워지면은 또 똑같네. 그래서 얘도 항등식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이 관련된 걸로 허잇 자, 성질 문제 간단하게 한 두 문제 정도만 풀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 5번, 그 다음에 9번 하나씩만 풀어볼게요. 5번은 개수비교법 얘기하는 거고요. 9번은 수치대입법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8번하고 9번만 수치대입이고요. 나머지 위에 거는 전부 개수비교법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갔다 와요? 네? 갔다 와요? 화장실 갔다 온다 그랬지? 네. 근데 지금 설명한 거 혹시 이해는 돼요? 사이팅? 지금 9번 같은 경우에도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길고 복잡합니다. 숫자 넣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혹시라도 9번을 개수 비교법으로 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수치대입의 내용이 뭔지 판단 차원에서 숫자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 개수 비교는 언젠가 한계가 있어요. 지금 항등식을 연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시 한번 나머지 정리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정리는 수치대입법의 연장선이에요. 수치대입법의 연장선. 헷갈리는 거 혹시 있을까? 괜찮나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A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자, 5번은 별로 문제 안 되니까 그냥 이거 후딱 갈게요. 얘 어차피 3 나와야 되니까 A는 4가 되겠고, 그죠? B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값은 그냥 7이네요. 그래서 5번은 너무 간단한 문제. 자, 그러면 9번. 얘는 A만 일단 좀 뽑아볼게요. A만. 이게 왜 수치대입법이냐?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A만 뽑으려고 한다. A만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A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인수들 중에서 얘는 다 0되게 하는 애들이잖아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 빵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 빵 나오니까 A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인수들 중에서 나머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둘 다 XX 가지고 있으니까 X에다가 0만 집어넣어 준다면은 BC는 아예 안 봐도 되는구나.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A. 그럼 우변은 빵빵 마이너스 4. 그쵸? 그래서 A 값이 2다. 지금 A, B, C를 다 구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계수비교법이랑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A 값만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그죠? 수치대입법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2번, 3번. B 구하는 거, C 구하는 거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B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얘 말고 나머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수가 있나? 그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2.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B만 남아요. 또 마찬가지로 C만 남길 수 있는 게 있나? 둘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그래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도 빵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더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된 친구들은 아니다, 뭐 굳이 더 내려가지 않아도 되겠는데 마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잘했어.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얘는 빵,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6B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4, 6, 마이너스 4. 그래서 6이 됩니다. 그래서 B 값은 1인 걸 알 수 있겠네요. 혹시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다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빵 돼요.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이니까 3C가 되겠고요.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빼기 4.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C는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그래서 A, B, C를 빠르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2번을 넘어가기 전에 어차피 뭐 항등식 문제 지금 계속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유형 1번부터 잠깐만 먼저 들어가 볼게요. 유형 1번. 자, 간단하게 27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27번 간단하진 않나? 계수비교법이에요. 혹시 추울까? 괜찮아? 오케이. 자, 일단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27번 풀었어요. 오케이. 자, 풀어볼게. 좀 난감하지? 얘가 지금 3차잖아요. 항등식이니까 우변도 3차가 나와야 되겠다. 근데 3차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양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차니까 fx는 1차여야만 될 거예요. 근데 최고치 계수는 1로 나와야 되니까 fx는 1차의 계수가 1인 상태. 그래서 x 플러스 c라고 잡아주고 전개한 다음에 계수 비교해주면 돼요. 자, 일단 시작 자체가 되게 좀 난감해요. 애매해요. 왜? fx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항등식이니까 좌변이 3차잖아요. 우변도 3차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3차 나올 수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fx를 곱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fx는 제 1차 함수구나. fx는 1차 함수여야지만 항등식이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1차식을 잡고 집어넣어줍니다. 다만 fx는 1차의 계수가 얼마여야 돼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겠네요. 왜? fx의 1창하고 x제곱을 곱했을 때 3창 유일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왼쪽에서 3창의 계수가 1이니까. 그래서 fx는 일단 1차 중에서도 1차의 계수가 C인 상태로 1인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상수는 모르니까 그냥 C로 잡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잠깐만 풀어볼게요. 내용 이해될까요? 지금 항등식이 뭔지 이해되지?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야 돼. 그러면은 우변에 있는 식이 얘랑 똑같이 3차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3차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2차식이니까 fx가 몇 차식이어야지만 3차식이 돼요? 그치, 1차식이어야 되지.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다 하면은 fx를 cx 플러스 d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어차피 x 계수가 1, 2 아니면 3차의 계수가 1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를 x 플러스 c라고 잡자라는 거예요. c는 모르니까, 상수항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x 플러스 c라고 잡고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주면 돼요. 이거 하고 있는 거 맞지? 쉽지? 그냥 나눴구나. 괜찮아. 그냥 나눠도 돼요. 진짜로. 근데 혹시 방금 얘기한 거 이해될까? 얘를 x 플러스 c로 잡은 다음에 전개를 해서 계수 비교로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를 방금 한 건 근데 좀 차이가 나는데 x 플러스 1을 넘겨서 뺀 다음에 얘로 나눠주는 걸로 풀어도 돼요. 근데 3차가 또 나오면 안 되지. 괜찮아. 이렇게 곱해주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cx. 식이 좀 이상한데? 내가 좀 써서 보여줄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x 플러스 c라고 생각하고 전개를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3창이 이렇게 둘 곱한 거니까 x세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창은 cx제곱 빼기 x제곱. 그래서 c 빼기 1x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창은 마이너스 cx에다가 플러스 1x니까 1 마이너스 cx라고 쓸 수 있겠고, 나머지 상수항은 1 곱하기 c니까 그냥 c가 되겠죠. 거기다가 x 플러스 2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좌변과 우변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x세제곱, 그 다음에 지금 2차 항은 이거 그대로 나오네요. 그쵸? c 플러스 아니라 c 마이너스 1 x제곱. 근데 1차항이 여기서도 나오고요, 여기서도 나오죠. 그래서 1 마이너스 c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얘는 2 마이너스 c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c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이 완전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이 3창의 계수는 어차피 똑같아서 상관없어요. 2창이 지금 없잖아요. 그냥 얘가 지금 0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C는 일단 무조건 1이 됩니다. C값은. 한마디로 fx가 x 플러스 1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 1로 나오죠? C값이 1이니까. 그러면 1차의 계수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A가 플러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C에다가 1 집어넣었으니까 3이죠. 그래서 상수항이 또 3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 가능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A랑 B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3.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될까? 어디 안 되는 거죠? 괜찮아.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은 아까 앞에서도 연습 겸 봤기 때문에 28번은 숙제로 한번 해보고요. 30번이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30번 하나만. 피곤하지. 껌이라도 줄까? 괜찮아? 오케이. 방금 거 혹시 이해되실까? 어디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전체적으로. 항등식이 뭔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냥 좌우변이 완전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해되죠? 이거 그냥 전기에서 개수 똑같다 하면 돼요. 얘도 그냥 개수 똑같다 하면 돼요. 그죠? 이런 거는 좀 하기 쉽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fx 때문에 식이 다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등식인데. 그러면 당연히 일단 fx식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fx가 무조건 1차식이어야만 된다라는 것까지 괜찮지? 그럼 fx에다가 그냥 1차 상수 두 개 다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cx 플러스 d라고 하죠. 왜냐면 개수들을 모르니까 1차랑 상수항만 있을 텐데 뭐 물론 상수항이 없으면 d가 0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cx 플러스 d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전개해주면 되겠지. 전개는 할 줄 알죠. 그러면 어차피 3차 항계수는 그러면 cx 세제곱이 될 텐데 그럼 그게 x 세제곱이에요. 똑같으려면 c는 1 나와야 되지. 그래서 그냥 걔 1차 항계수가 1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냥 저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전개해서 그냥 또 비교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을까? 오케이. 얘는 지금 수치 대입법으로 들어가는데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읍시다. 왜냐면 fx를 안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 통째로 빵 되니까 1, a, b.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빵이다. 그 다음에 또 얘가 빵 나오게 하기 위해서 x에다가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2 집어넣으면 통째로 빵 나오죠. 그럼 또 루트 2 내제곱이니까 4. 루트 2 제곱이니까 2. 그래서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또 빵. 그럼 분자면 a 더하기 16이. 그죠? 30번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그죠? 아까 개수 비교 같은 경우에는 fx식이라는 거를 아예 구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근데 잘하긴 했는데 수치 대입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죠? 27번에 얘는 뭐 수치 대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이 fx가 궁금하지 않다면 얘가 0 되는 값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얘가 만약에 0이 되게 만들면 이거 통째로 다 빵 나오니까 직접적으로 얘만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얘가 0 되게 하는 값은 허수예요. 그렇죠? 실수 중에서는 얘를 0 되게 하는 애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치 대입을 들어가기는 좀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항을 뽑아내서 개수 비교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물론 30번도 똑같이 아예 일반항을 그냥 찾아버린 다음에 개수 비교로 문제 풀어도 돼요. 개수 비교는 늘 다 돼요. 무조건 다 돼요. 다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어차피 우변이 4차잖아요. 그러면 좌변도 4차로 나와야 되겠지. 그럼 얘가 3차니까 fx는 당연히 1차겠죠. 그러면 fx는 또 1차의 개수가 1로 나와야만 될 거예요. 왜냐면 4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x 플러스 c라고 한 다음에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전개하고 싶지 않게 생겼죠? 그렇죠? 얘만 해도 별로 전개가 안 땡기는데 얘보다 더한 애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수치 대입으로만 풀어야지 개수 비교로는 진짜 우주 가는 문제들이 스텝 3에 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수치 대입을 무조건 마스터해야 됩니다.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얘가 얘보다 100만 배 중요해요. 얘가 100만 배 중요합니다. 별이 100만 개예요. 진짜 얘는 정말 많이 씁니다. 수치 대입법. 그렇죠? 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간단하게 숫자 몇 개 넣어서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이걸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요? 몫을 안 쓰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얘 앞에 곱해진 애가 빵 되게 만들면 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빵 나오니까 통째로 그냥 빵 나오죠. 그렇죠? 왜냐면 0 곱하기 1 빼기 2 곱하기 f-1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죠. 어차피 0 곱하면 0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4제곱 1 a 플러스 b. 따라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0 되는 것도 가능하겠네. 그렇죠? 그럼 얘가 0 되려면 x값이 플러스 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좌변은 얘 때문에 또 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변에다가는 루트 2 4제곱 했으니까 2의 제곱 4가 되겠고, 얘는 그냥 2의 되겠고 b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자는 지금 a, b 두 개인데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요거 연립하면 돼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잠깐만 3차로 나눴으니까 3차식은 0이 될 수 있는 게 최대 3개까지 있잖아요. 그럼 잠깐만 마이너스 루트 2도 있는데 그럼 얘도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이 좌변 0 나옵니다. 우변 다 짝수 제곱이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식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아예 그냥 얘를 통으로 그냥 합쳐서 x제곱이 2인 경우라고 해서 그냥 한식 만들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에 거 있으면 이 걸 빼볼게요. 그쵸? 좀 헷갈리나? 여기다가 다시 쓰고 해볼게.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빵. 그쵸? 2a 플러스 b 플러스 4는 빵. 그쵸?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두 문자 두 식을 한 문자 한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문자는 뭘 소거할지 본인이 따로 봐도 됩니다. 자, 여기서 빼볼게요. 사실 이렇게 빼고 더하는 방식을 가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용어 별로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설명할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필요 없어요. 용어 같은 거 진짜로 그냥 한 문자 한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얘를 뺐다. 그럼 2에서 a 뺐으니까 a 4에서 1 뺐으니까 3.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넘기면 b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수치 대입법만 가지고 그나마 좀 빨리 정리해 볼 수 있지 않냐? 오케이. 자, 여기서 답은 마이너스 6, 2번이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2 쪽에 있는 문제를 2 쪽에 있는 문제 좀 어려운데? 근데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스텝 2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저기 31번 하나만 해볼게요. 31번. 요거 직접 다시 한번 물어봐봐요. 그게 더 좋을 거예요. 이 전개하면 안 돼요.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 차이가 이해돼요? 그걸 잘 고민해줘야 돼. 개수 비교법은 완전히 다전개해서 양쪽이 똑같다라는 걸 보는 거고, 수치 대입법은 그냥 숫자 몇 개 집어넣어서 그냥 굳이 다전개해서 볼 필요 없이 숫자 몇 개 집어넣어서 빨리 판단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방금 얘기한 게 fx식을 몰라도 풀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루트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될까? 괜찮으면 얘를 한번 직접 다시 풀어봐봐요. 그게 더 나을 거야. 이거 좀 하지 마요. 이야, 따봉. 요건 좀 어렵지. 얘는 수치 대입이 될까요? 개수 비교예요. 그래서 개수 비교로 들어가려면 fx식을 알지 못하면 절대 못 풀죠. 그러면 fx가 몇 차인지부터 찾아내야 되는데, 상수항부터 들어가봐요. fx가 상수면 fx 제곱도 상수죠. 그럼 뭐 2차 더하기 3차, 그럼 전체 3차죠. 얘는 그냥 상수 더하기 2차니까 당연히 3차랑 2차랑 같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1차 행경을 한번 볼게요. 그럼 1차 곱하기 2차니까 3차 더하기 3차니까 3차. 어차피 최고 제곱수가 1이니까. 그럼 얘는 1차에다가 2차를 집어넣었으니까 2차가 되죠. 그럼 2차 더하기 2차니까 2차예요. 3차랑 2차는 절대 똑같을 수가 없고. 그럼 fx가 2차인 경우를 볼게요. 그럼 2차 최고 제곱수는 1이에요. 4차 되죠. 4차 더하기 3차는 3차. 그러면 2차에다가 2차를 집어넣었으니까 4차. 그렇죠. 그래서 자, 얘는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요거예요. 나중에 풀이는 좀 더 다른 걸로 갈 텐데, 얘가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는 통째로 약분이 되니까 일정한 거예요. 통째로 상수. 그러면은 아니 나머지는 미지수가 나와서 헷갈리잖아요. 근데 상수항이 딱 2배죠. 다 2배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따봉. 따봉. 잘한다. 자, 지금 우리가 항등식이 뭔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얘는 이게 x, y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x, y가 통째로 약분이 돼야지만 돼요. 근데 x 계수랑 y 계수는 모르니까 상수항을 보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딱 분모가 분자랑 2배 차이 난다. 오케이. 이야, 이런 것이 다 내려가고. 지금 얘는 수치 대입이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얘는 개수 비교가 이해 못해요. 근데 개수 비교하려면 당연히 fx식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일단 fx가 몇 차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일반항을 집어넣어서 개수 비교가 가능하니까. 근데 fx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낮은 차수부터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수는 2차 더하기 3차 더하기 1이니까 3차가 되죠. 우변은 상수 더하기 2차니까 2차가 되지. 그 3차가 2차랑 같을 리는 없죠. 그러면 다음 1차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차 최고치 계수가 1이에요. 그러면 3차 더하기 3차가 되니까 3차죠. 얘는 1차에다가 2차 집어넣었으니까 2차가 되겠네. 2차 더하기 2차니까 2차. 또 3차가 2차. 당연히 안 돼요. 그럼 fx가 2차인 경우라고 봅시다. 그럼 2차에 2차 함수. 곱했으니까 4차. 4차 3차 더하면 4차. 그럼 얘는 2차에다가 2차를 집어넣었으니까 4차. 그럼
자, 31번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분의 그죠? 마이너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2. 자, 접근을 두 가지로 갈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얘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요. 그럼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 값 자체가 상수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일정하잖아요. 항상 일정한 수, 이미 정해진 수, 상수라는 뜻입니다. 괜찮죠? 그럼 얘가 상수가 나오려면 어때야 돼요? 그냥 통째로 약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x계수, y계수는 미지수 때문에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수항을 딱 보면은 2배예요. 이게 지금 2란 얘기예요. 괜찮죠? 얘는 x랑 y에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2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계수 자체가 딱 2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통째로 약분해서 2가 나올 거니까. 상수가 바뀔 수는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2로 나와야 되는구나. b는 얘 2배한 마이너스 4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a, b 곱이 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그걸 모르고 그래 일정하니까 상수겠지. 나는 분수꼴이 싫어. 모든 분모는 사회 악의 근원이에요. 통분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든가 아니면 이런 양변에 관련된 식이 나왔다. 무조건 곱해서 넘겨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진짜로. 모든 사회 악의 근원이에요. 저기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저기 어떤 연구단체에서 조사단체에서 뭘 조사했대요. 수포자가 언제 제일 먼저 발생하는지. 언제 발생한다라고 하냐면은 분수 배울 때. 분수. 왜냐면 분모 가지고 통분하고 뭐 하는 거 거기서부터 수포자가 제일 먼저 발생한대요. 물론 우리는 공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나와서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분수꼴 풀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양면에다 이걸 곱해준다고 친다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2는 k 곱했으니까 kx 빼기 2ky 플러스 k예요. 이게 항등식이에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그냥 계수비교 놓고 본다면 2가 k네. 그렇죠?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이 2니까 나머지 똑같이 풀이는 나머지 똑같아집니다. 오케이? 자, 32번하고 33번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여유되는 친구들, 지금 여유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32번, 33번은 혼자 조금 잠깐 고민해봐요. 그 다음에 내가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은 계속 힌트 주면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유형 2번으로도 가봅시다. 유형 2번. 자, 얘는 첫 번째 스텝 1에 있는 거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말 그대로 그냥 항등식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쵸? 요거는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본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36번 하나만 잠깐 풀어볼게요. 36번. 그쵸?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고 있다는 게 뭔가 좀 어색해요. 근데 뭐 근이잖아요.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x에다가 대입하면은 얘는 무조건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봤을 때 걔는 k에 관한 항등식이 됩니다. 근으로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때는 x가 없지. 그럼 변수는 a, b, k인데 그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그래서 k 관한 방정식으로 아까 얘기한 거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할 수 있어. 지금 이 식은 뭐냐면 방정식이에요. 아예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대요. 그러면 근이면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그치. 그러면 걔가 걔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너무 쉽지. 화이팅. 이거 좀 헷갈릴까? 이거 하고 있었어. 이것도 내용 이해되죠? 오케이. 오케이. 그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36번 얘는 방정식이에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정식이면 근 구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얘는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을 아예 줬어요. 마이너스 1이 근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니까 이 등식을 성립할 수 있는 x값은 뭐 많으면 최대 2개의 실수값을 가지게 되겠지만 뭔지는 모르는 상태였었는데 마이너스 1을 줬으니까 그럼 뭐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당연히 등호가 성립을 하겠네 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1. 얘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k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k 플러스 a 플러스 b는요. 그쵸?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왜냐면 방정식에다가 근을 대입하면 얘는 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성립하는 거.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항등식이라는 얘기인데 그 항등식이 뭐라고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k가 뭘 집어넣더라도 성립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는 k를 변수라는 걸로 놓고 본다면 얘는 항등식이 된다.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뭐 실제로 k에다가 숫자 몇 개 집어넣어 봐가지고 찾아도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수치 대입법으로 k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a 지워지잖아요. 뭐 b값 그냥 바로 튀어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k에다가 0 집어넣어서 a 값도 또 찾아낼 수 있고, 그죠? 수치 대입법으로 찾아도 되고 개수 비교로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만약에 개수 비교로 들어간다. 그러면 얘 묶어서 어차피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어차피 k 관련된 항등식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으로 놓고 본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빵. 그쵸? 이게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잠깐만 좀 풀어보고요. 자, 이번에는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 자, 항등식은 계속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거 된 친구들은 잠깐만 37번 풀어볼게요. 36번은 1분만 있다가 마저 설명할게요. 자,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지금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k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k에다가 수치 대입해서 찾아도 돼요. 근데 어차피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완전 똑같은 거잖아. k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개수가 얼마야 돼요? 그치.
그치. A가 1일 수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얘도 빵 가야 되는데. B는 A가 1인데. 그치. 그게 다야. 쉽게. 지금 풀었던 걸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다시 정리 한번 해봐요. 이 하나하나를 완전히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그 습관만 좀 들이면 금방 발전해요. 왜 그렇게 푸는지 혹시 이해돼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안 보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봐봐요. 필요하면 내가 새 거 줄 테니까. 그걸 계속 올려내야 돼. 자, 그러면 37번도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아니다. 요 하나 말았지? 미안. 요거 빵. A는 1. 그 다음에 요게 빵. 근데 요거 A가 1이니까 B 플러스 3이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 B고 B, 마이너스 3이 답이에요. 자, 37번은 A 플러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X랑 Y가 다 변수예요. 그죠? X랑 Y가 둘 다 변수입니다. 둘 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Y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을 항상 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수체 대입을 하고 싶다. 그럼 숫자 그냥 맘대로 막 집어넣어봐요. 어차피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X, Y에다가. 그게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A, B를 숫자 집어넣어서도 찾을 수 있는데 솔직히 얘는 그런 숫자 집어넣어보는 것보다는 계수 비교가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자꾸 왜 두 개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냐? 하나만 설명하면 오히려 덜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니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 차이를 계속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땐 이걸 쓰고 왜 저 때는 저걸 쓰고 모든 수학 문제 풀이에 왜라는 이유를 계속 붙여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빨리 늘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이것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일단은 X, Y 관련된 항등식이라 그랬으니까 아 그러면 X계수랑 Y계수가 그냥 없어지면 되는 거구나. 그럼 X랑 Y에 뭘 집어넣어도 계수가 빵이니까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모든 수에다가 0 곱하면은 걔는 무조건 0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수가 0 만들면 끝나는 항등식의 주요 성질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X가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려면 X의 계수가 빵. 그럼 얘는 X계수가 A, 얘는 X계수가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얘는 X계수가 2. 그쵸? 얘가 일단 빵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의 계수 얘랑 얘 그쵸? 다 Y로 묶어봅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얘는 3B,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그쵸? Y계수 이게 통째로 그냥 빵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빵, 이거 이것도 빵, 이것도 빵. 그렇죠? 그러면 두 문자 두 식이니까 당연히 연립해주면 되겠고 얘 두 배 한번 해볼게요.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빵,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빵. 그렇죠? 이때는 그냥 더해서 A들을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배 한 이유 자체가 A 없애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더하면 플러스 1은 빵, B는 마이너스 1.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3이 빵이 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38번이 좀 계산이 지저분해요. 지저분합니다. 나중에 한번 좀 풀어보고요. 자, 그리고 저기 39번을 잠깐 기초적인 것만 살짝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거는 없고요. 그냥 요거예요. 2x 플러스 y는 1이라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의 한정에서만 놓고 본다면 2a 플러스 bx 빼기 by 플러스 2는 빵. 요게 항상 성립한대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얘 등식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만 얘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x, y에 막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랑 얘랑 차이가 뭐지? 얘는 x, y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얘는 x에다가 100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000 뭐 이런 거 막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x에다가 빵 집어넣잖아요. y는 무조건 1이어야 돼요. 괜찮죠? x가 1이면 y는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x, y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 1차함수 제대로 알고 있다. 얘 1차함수죠? 그렇죠?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한정에서만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까지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 관계 x랑 y는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고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종속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종속적인 경우에는 두 개를 한꺼번에 고려하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바꾸면 되죠. 그렇죠?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x밖에 안 남았으니까 y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그죠?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이거 마저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지금 고민했던 걸로. 이렇게. 이야, 따봉. 너무 쉽지. 지금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방금 쓴 것처럼 이렇게 숫자 집어넣어서 수치 대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치 대입이 너무 제한적으로 가니까 오히려 헷갈리죠. 그래서 얘는 개수 비교를 그냥 합시다. 어차피 이거 항등식이니까. 근데 항등식으로 가려면 x, y 둘 다 고려하기 힘드니까 y는 1-2x라고 바꿔놓고 y 대신에 1-2x로 바꿔서 써보는 거예요. 괄호 조심해줘. 닫아줘야 돼, 괄호. 오케이. 그래놓고 걔를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야. 아까 한 것처럼. 아이고, 얘는 전개하면 플러스 2bx죠. 플러스 2bx. 잠깐만. 아니구나. 이거 전개한 거구나. 근데 걔를 전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x로 묶을 거잖아. 다 전개했다가 다시 묶어도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결국 우리는 x로 묶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b가 어디 갔지? 얘는 x의 개수가 2b인 거고 얘는 x가 없어요. 얘는 상수예요. 그 다음에 x로 묶으려고 한 거지. 그래서 x로 묶어주면은 2b가 개수로 들어가죠. 그치? 그러면 걔가 이제 항등식인 거야. 그럼 개수 비교로 x 개수 방 나오면 되고 상수항 방 나오면 되겠죠.
심심하지. 아유, 깜짝까. 자, 미안. 마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a 플러스 bx,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한다 라고 친다면 그냥 바꾸만 쓸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x에 대한 요식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bx 플러스 2는 0이니까 결국 x에 대한 항등식 요거랑 요게 묶여져야만 되겠네요. 왜냐면 내림차순으로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x로 묶어준다면 2a 플러스 b에서 2b를 더한 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x가 3개인데 x를 2개 더하면 x가 5개겠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x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얘네 둘 더하면은 2a 플러스 3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빵. 얘는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그러니까 얘가 0 곱하기 x 플러스 0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요게 빵, 요게 빵. 그래서 b는 2로 나와줘야만 되는 거고요. b가 2면은 6이죠? 2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그쵸? 그래서 답이 제곱 플러스 제곱은, 제곱 빼기 제곱은 9 빼기 4. 5가 되겠네요. 5번. 이렇게. 자, 그러면 뭐 40번은 나중에 한번 심심할 때 집에서, 심심할 때는 아니고 숙제로 가고요. 숙제로 가고요. 자, 항등식에서 합 구하기. 자,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요 항등식에서 계수합 구하기, 얘는 거의 중간고사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진짜예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나옵니다. 왜? 변형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항등식에서 계수합 구하기. 요거 별 100만 개 쳐줘도 돼요. 얘는 진짜 완전 뿌리를 뽑아줘야 돼요. 진짜로. 뭐 앞에 것도 솔직히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뭐 어차피 내용 자체가 항등식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분류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항등식, 계수비교나 수치 대입으로 푼다.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딱 41번부터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41번 유형만 완벽하게 좀 정리해줘야 돼요. 아니, 지울까 말까? 지울까 말까? 냅두자. 지워도 되나? 자, 그러면은 항등식에서 계수합 구하기를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내용이 왜 없냐? 이 네모 박스 밑에 개념이 왜 없지? 개념을 실수로 빼먹었네. 잠깐만. 자, 얘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제곱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냥 이건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시를. 자, 그러면 걔를 전개한다고 친다면 최하 빵차 상수항 나오겠고 최고차 몇 차 나오죠? 10차까지 나올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씩 써볼게요. 상수항은 모르니까 a0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1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a1x라고 써봅시다. 그 다음에 2차항은 또 계수 모르니까 a2x제곱이라고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은 요까지 쓸 수 있을 거야. 그쵸? 아니, 전개하면 어차피 10차로 나올 거니까. 그쵸? 자, 근데 이때 여기에는 계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계수를 구하는 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식을 fx라고 한번 쳐볼게요. 첫 번째, a0는 어떻게 구할까요? a0 상수항이죠. 상수항이라서 1만 5번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상수항은 우리가 간단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나요? 있어요. 0 집어넣어주면 돼요. 왜? 항등식이죠? 왼쪽 말고 오른쪽을 봐봐요. 다 x가 곱해져 있는데 얘만 안 곱해져 있어요. 그럼 x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뒤는 어차피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0는 f0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혹시 최고차 계수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얘는 여기 x 2제곱 있잖아. 그냥 얘만 5번 다 곱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지금 1로 볼 수 있어요. 1의 5제곱. 괜찮죠? 어차피 개수가 1이니까. 괜찮죠? 1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식이 나와 있지 않으면 못 풀어요. 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해요. 그렇죠? 얘는 지금 아예 fx식을 모르더라도 f0가 지금 a0인 걸 알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십차항 계수 같은 경우는 아예 식을 모르면, 이 식을 모르면 아예 못 구해냅니다.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1차항의 계수, 2차항의 계수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전개해봐야 돼요. 실제로 전개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가끔 고난이도에서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애들만 나와요. 거의 대부분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뭐냐면은 얘 계수를 싹 다 더하는 거예요. A0부터 A1, A2, A3부터 A10까지 요 모든 계수의 합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얘는 그죠? X에다가 1만 집어넣어주면 A0, A1, A2 이렇게 그냥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F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 돼요. F에다가 1만. 그럼 여기서는 지금 111, 3의 5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값 구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값. 얘도 어차피 이거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식을 모르더라도 F1이 모든 계수 총합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혹시 변형 버전이 또 가능할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A0 빼기 A1 플러스 A2. 그렇죠? 홀수 차들은 전부 다 음수가 나오겠지만 짝수 차들은 전부 다 그냥 플러스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얘는 A0 빼기 A1 플러스 A2 빼기 A3 플러스 그 다음에 마지막 10차항의 계수까지는 플러스로 그냥 나오고 말 거예요. 괜찮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X에다 마이너스 1 집으면 1 빼기 1 플러스 1 1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변형 버전으로 5번이 또 있어요. 뭐예요? 얘랑 얘가 되게 규칙이 이쁘게 나와 있잖아요. 둘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둘을 더해보면은 3과 4를 더하는 식 써볼게요. 둘 더하면 홀수 번째 항들은 전부 다 날아가요. 짝수 번째들만 2배가 돼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F1과 F-1을 더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짝수 번째 항만 구하려고 한다. 더한 다음에 그냥 2로 나눠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짝수 번째만 구할 수 있다면 홀수 번째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에서 4번을 뺄게요. 3번에서 4번을 뺍시다. 그럼 밑에서 위에서 밑에 거 빼면은 짝수 번째는 다 지워지고 홀수 번째가 2개씩 나오겠네요. 그렇죠? 1, 3, 5, 7, 9. 그래서 F1에서 F-1을 뺀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0랑 A10은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A1, A2, A3, A4 얘네는 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니, 그걸 구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당장 여기 4차항에서 A4 구하라고 한다면은 얘 전개에서 4차항 계수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뭐 물론 4차항만 쏙쏙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제 다 해요? 5제곱을.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가끔 구하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애들로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합과 차이 관련된 거 정도로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 응용 버전 엄청 많아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이 파트가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건 그냥 맛보기로 하나만 좀 볼게요. 번외편 7번. 만약에 x에다가 2를 대입한다면 얘는 4, 2, 1, 7의 5제곱이 되겠죠? 그럼 a0, a1 2배, 2제곱 a2, 그 다음에 2세제곱 a3, 20제곱 a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만약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4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3의 5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A0 빼기 2A1 2제곱 A2
빼기 2세제곱 A3 20제곱 A10. 그쵸? 얘도 똑같이 이 두 개 가지고 만약에 더해준다 그러면 얘는 7의 5제곱 더하기 3의 5제곱 인데 2배의 A0 2제곱 A2 2제곱 A4 26제곱 A6 28제곱 A8 그 다음에 20제곱 A2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예 그냥 얘에서 요것만 물어보는 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 진짜 실수 엄청 나와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구했어. 얘를 2로 나눈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얘를 빼야 되는데 얘를 안 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A0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 x에다가 그냥 빵 집어넣으면 돼요. 상수항은. 그래서 x에다가 빵 집어넣으면은 바로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봐줘야 돼요. 지금 얘는 맛보기라고 얘기했어요. 응용 버전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근데 그 모든 응용 버전은 기준 뿌리가 다 뭐다? 유효고예요. 얘만 진짜 완전히 마스터 잘하잖아요. 이걸 그냥 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변형들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41번 요거 하나만 잠깐 직접 풀어볼게요. 설명 후딱 할 테니까 41번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이해 잘 될까요? 어떻게 잘 안 되지? 저기 1번은 괜찮아요? 그치? 0 집어넣으면은 상수항 나오는 거. 그치? 왜냐면은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 0 집으면 우변에서는 팡팡팡팡 나오니까 a0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좌변에서는 1의 5제곱이니까 1 나오죠. 그 다음에 10창의 계수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쟤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보면 되고. 세 번째 거,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저기 오른쪽에서 x가 다 1이니까 a0, a1, a2, a3부터 다 더해지는 게 되죠. 그래서 그냥 3의 5제곱이 될 거라는 얘기. 괜찮지? 밑에 것도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 혹시 좀 이해될까요? 아, 화이팅이야. 응. 1번, 2번이야. 그래서 힌트를 해서 힌트라고 하긴 좀 그런가? A0는 어차피 x에다가 빵 집으면 되죠. A6가 좀 헷갈리지. 6창의 계수잖아요. 그냥 x제곱만 3번 다 곱하면 6죠. 그래서 얘는 계수가 무조건 1이에요. 괜찮지? 그래서 최고차랑 상수항은 구하기가 쉬워요. 중간항이 어려워요. 그 중간항은 이렇게 나오는 애들밖에 안 나오지. 어떻게 좀 이해될까요? 혹시 좀 질문 필요한 거 있을까요? 좀 괜찮지? 일단. 오케이. 미안. 그래서 지금 얘는 결론은 뭐냐면은 얘 A1부터 A5까지 더해달라는 거잖아요. 모든 개수 총합. A0까지 더해진다면 모든 개수 총합이네요. 그러면 x에다가 이거 일일이 구할 필요 없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A0, A1, A2부터 A5까지 다 더하게 된다라는 거. 그럼 x에다가 1 집어넣었으니까 2의 5제곱, 그쵸? 2의 5제곱이 지금 A0부터 A5까지 합이 될 거라는 거. 그러면 A0만 구해서 빼주면 되는 거. 그럼 A0는 아까 x에 0 집어넣은 걸로 찾으면 돼. 그치? x에 0 집어넣으면 빵빵빵빵빵빵 되니까 A0. 그래서 A0가 1인 걸 알 수 있어요. 쉽지? 오케이. 우리 좀 더 설명 줄까? 오케이.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내가 너무 한꺼번에 설명해가지고 좀 와봤을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얘는 지금 1차 계수부터 5차 계수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는 상수항부터 5차항까지밖에 없으니까 A0까지만 포함되는
그래서 A0부터 A5까지 더한 거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2의 5제곱 32라는 거예요. 그러면 A0만 구해서 빼주면 되겠네. 오케이. 아, 이게 딱 홀수차에 관련된 얘기죠. 1, 4, 5, 7, 9부터 10부까지. 조금 6번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는 모든 한계수 종합,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는 불마. 그래서 1 집어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걸 빼면 홀수 번째들만의 합의 2배가 돼요. 괜찮을까? 아, 너무 쉽지?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저 내용 좀 너무 어렵지? 한번 생각해볼게. 얘는 쉽게 생각하면은, 자, 얘가 만약에 x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고 쳐볼게요. 그럼 1 더하기 1이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좌변에다 1 집어넣고 우변에도 1 집어넣어도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A0, A1, A2, A3, A4, A5.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32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얘 더해달라는 거잖아요. 얘만 구하면 되겠네. 얘는 어떻게 구하냐? 교식에다가 x에 빵 집어넣으면은 0 더하기 1의 5제곱 1이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빵빵빵빵빵빵 하니까 A0라는 거. 그럼 얘가 지금 1이네. 답이 얼마일까요? 24. 어이? 32에서 왜 32? 아, 2의 5제곱이 32예요. 아, 잠깐만. 2 곱하기 2는 4 곱하기 8 곱하기 2는 8 곱하기 16 곱하기 2는 이게 2를 5번 곱한 거지. 괜찮을까? 답이 몇 번일까요? 그치? 좀 이해될까? 그게 지금 이 내용이요. 수치대입법이라는 거야. 괜찮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딱 어떤 느낌이에요? 항등식에서 계수 구하는 이 내용들이 전부 사실 수치대입법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물론 최고차 계수를 뽑아내는 경우에는 그냥 x제곱만 5제곱해서 뽑아내는 거니까 얘는 전개식, 그러니까 계수 비교에 관련된 내용이 맞아요. 2번만. 근데 이런 거는 식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솔직히 뭐 얘 빼고는 다 수치대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치대입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수치대입법이. 자, 그러면은 41번에서도 문제를 정리를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1의 5제곱은 a0, a1x, a2x 제곱, a3x 세제곱, a4x 4제곱, a5x 5제곱.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얘 이렇게 5개 더해달래요. 각각을 구해서 더하는 거 하라는 얘기예요? 아, 이건 아니겠죠? 왜? 3제곱 3제곱 초과하는 애들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우리 곱셈 공식에서 세제곱까지는 있는데 4제곱, 5제곱 이런 거 안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 전개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뭐냐? 얘 각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얘 합을 구하는 거니까 혹시 얘 합을 구하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때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방금 여기서 본 것처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좀 헷갈린다. 요것만 해요. 1번, 3번, 4번. 요것만 생각해요. 0, 1, 마이너스 1. 이거 넣어보자 라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도저히 모르겠다. 아, 이거 싹 다 더한다? 에이, 몰라. 일단 뭘 구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제일 먼저 0부터 집어넣어볼래. 그럼 0 집어넣으면 0 플러스 1의 5제곱이니까 1. 오케이, 1 되겠고, 얘는 0 집어넣으면 빵빵빵빵빵 이렇게 되니까 그냥 A0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 다음에 저기 3번이지만 2번이라고 쓸게요.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의 5제곱 3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A0, A1, A2, A3, A4, A5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넣어보는 거야. 모르겠으면 넣어봐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으면 빵이네. 그럼 얘는 A0, 마이너스 A1, A2, 빼기 A3, 플러스 A4, 빼기 A5. 그쵸? 얘네 둘을 연립한다면은 뭔가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연립을 정리한 게 지금 5번과 6번인 것 뿐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굳이 5번, 6번은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짝수차, 홀수차에 관련된 거는 어차피 1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냥 땡 나와요. 괜찮죠? 그리고 이 6개가 아마 우리 중간고사에서 나오는 마지노선일 확률이 90%입니다. 얘보다 더 복잡한 게 나올 가능성은 10% 이하예요. 10% 이하. 왜? 이 단원은 지금 항등식 단원인데 나머지 정리가 중요하지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맞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건 맞는데? 근데 얘보다 나머지 정리가 좀 더 메인이에요. 변별력 문제를 나머지 정리 쪽에서 낼 거라는 거예요. 얘도 나오지만 변별력은 나머지 정리에서 냅니다. 한 단원에서 2개나 변별력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진짜로. 자, 어쨌거나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는 결국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구나. 자, 근데 지금 A0가 1. 그래서 답이 31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얘가 고비야. 얘가 고비. 미안해. 44번 딱 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얘는 진짜 2분만 있다가 설명할게요. 44번. A6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6창의 개수는 그냥 2만 6제곱하면 되니까. 괜찮을까? 조금 헷갈리지? 얘도 마찬가지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거를 굳이 인수분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냐면은 어차피 얘는 항등식,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계수 구하는 거를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짝수 번째들만의 합을 구하려고 하면은 좀 5번에서 한 것처럼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를 더해주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만약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딱 세 가지만 해보면 돼요. 0 집어넣어보고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거 다 해보면 알아서 구할 수 있겠네요. 진짜요. 다만 그거는 x일 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x 마이너스 1이 0일 때랑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괜찮을까? 답이 분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무리는 맞아 보이는데. 미안. 일단 짝수 번째만 하는 건 괜찮지. 그러면은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일단 써보고 n구나. 그 다음에 2를 더해주면 되겠죠. 맞아. 그럼 딱 2배가 되네. 그럼 1 집어넣으면은 딱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그래요. 잠깐만. 그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그래서 4의 세제곱 64가 되겠네. 맞나? 그래서 그 둘을 서로 빼주면 짝수번째가 나오겠구나. 미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얘는 내가 지금 간단하게 후딱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당장 41번 같은 경우만 해도 어때요? 얘는 1 집어넣어놓고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걸로 연립하면은 짝수번째랑 홀수번째가 나오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 더해버리면 어차피 짝수번째들밖에 안 남아요. 홀수번째가 지워지니까. 빼면은 홀수번째만 나옵니다. 자, 그거를 44번에서도 똑같이 한 번만 가봅시다. 1번 왼쪽에 거는 냅뒀어요. 참고해서 필요하면 좀 보라고. 44번 x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2의 세제곱 a9x 9제곱부터 a0까지 나오게 될 텐데, 자,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한다고요? 0부터 넣는 거예요. 그렇죠? 0부터. 안 쓰더라도 0, 1,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99% 다 풀려요. 진짜로. 0과 1과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됩니다. 0 집어넣으면 0, 0, 2. 그죠? 2의 세제곱. 빵빵빵빵빵빵. 아이고, A0가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불필요한데도 왜 구해보라고 얘기하냐면, 얘 구하는 게 진짜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별로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허이!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x에다가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1 빼기 3 더하기 2니까 빵이네. 그쵸? 그럼 얘는 1111 들어가니까 9, 8, 7, 6, 5, 4, 3, 2, 1,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 봅시다. 그냥 넣는 거야, 그냥.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5에서 1 뺐으니까 4 4의 세제곱이야. 4의 세제곱은 4, 4, 16 64 그죠? 16 곱하기 4니까. 그럼 얘는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9가 되겠고, 8은 8제곱 A8 빼기 A7 A6 빼기 A5 빼기 A4 플러스 A4 마이너스 A3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다 써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0, 2, 4, 6, 8만 구하는구나. 우리가 다 써놓고 보니까 결국 구하는 게 아이고 요거였구나. 짝수번째들만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짝수번째와 홀수번째의 차이점이 뭐예요? 위아래 전부 짝수번째는 개수가 다 플러스 1로 나와 있어요. 홀수번째는 위아래가 개수가 다 부호가 반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그냥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구나. 문자가 식은 두 개지만 각각은 모르더라도 더해보면 지워지니까, 그쵸? 그냥 짝수번째들 것만 2배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요거잖아요. 그럼 뭐 요거 2로 나눈다고 친다면은 답이 32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저기 스텝 2 한 문제 정도 먼저 풀어볼게요.